안녕하세요. 윌리엄 TV의 윌리엄 홍입니다. 네, 오늘은 제 인생을 바꾼 두 번째 책인 윤회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이 책에서 지나 서미나라 박사가 이야기한 내용들에 대해서 또 제 생각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윤회라는 책은 지나 서미나라 박사라는 분이 썼고요. 이제 한국말로 옮긴 분은 이제 강태현 씨가 옮겼고, 출판은 파피에라는 곳에서 2015년 이제 초판 2쇄 인쇄된 걸 제가 이제 구매를 했고요. 원전은 위에도 있지만 Many Mansions입니다. Many Mansions.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맨션은 이제 영이 깃드는 곳,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육신이 되겠습니다. S 복수가 붙이는 거는 이제 한 번만 깃드는 게 아니라 윤회를 통해서 여러 번 깃들기 때문에 Many Mansions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상당히 좀 상징적인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하퍼 콜린스 퍼블리셔라는 곳에서 1950년도에 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70년 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그렇지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읽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시간적인 시차를 전혀 못 느낄 정도로 잘 써있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 책 외에 이제 참고했던 책이 이제 윤회의 본질이라는 책과 영혼들의 여행, 영혼들의 운명, Journey of Soul, Destiny of Soul, 이제 마이클 뉴턴이라는 분이 지은 책들을 이제 참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윤회라는 책은 에드가 케이시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제 영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영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지금 지나 서미나라 박사님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드리면요. 일단 위스콘신 대학에서 심리학 전공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대학, 위스콘신 음악대학, 일반 음이론 연구소 등에서 이제 수학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쭉 인간의 삶과 윤회를 주제로 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또 일본 등지에서 많은 강연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의 주인공인 에드가 케이시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면요. 이분은 1877년 켄터키주에서 이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출생을 했고, 그 다음에 1945년 1월 3일 67세를 일기로 운명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이제 23년부터 45년까지 약 22년 동안에 2,500여 건의 이제 리딩을 진행을 했고요. 특이한 것은 이러한 리딩들을 전부 기록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또 이런 기록에 대해서 직접 와서 조사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다 개방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어릴 때부터 이제 목사가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는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방끈 짧지만 어쨌든 목사가 꿈이었지만 가정 형편으로 이제 조기에 이제 포기하고 여러 직업들을 전전하다가 이제 초기에 이제 사진사가 되는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사가 된 뒤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갑자기 후두염을 앓고 나서부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고칠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는데, 그때 이제 레인이라는 분의 도움으로 이분이 약간 최면 같은 걸 할 수 있었나 봐요. 최면을 걸어서 최면 상태에서 이제 자가 진단을 한 후 결국은 이제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일련의 프로세스를 유심히 봤던 레인이라는 친구가 만약에 최면 상태에서 본인이 본인을 고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고칠 수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분이 이제 사실은 좀 꼬드겨 가지고 결국은 이제 전업 영매로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고 이 사람의 이제 어떤 능력이 굉장히 많이 이제 알려지면서 점점 전국적으로 유명해집니다. 이렇게 유명해지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조금 불순한 의도의 제의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주식 매매 같은 거 할 때 어떤 주식을 사면은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경마 같은 거 할 때 어떤 말한테 걸면은 돈을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주면 돈을 많이 주겠다. 이런 부분들도 제의를 많이 받았지만 결국은 내 능력을 선한 방향으로 착한 데다 써야지만 이게 이제 하느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어떤 불순한 의도는 다 이제 커팅을 하죠.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능력이라는 것이 환자를 도와줄 때만이 이제 제대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즉 이제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광고나 이런 것들을 일절 안 하고 오직 주변에서 리퍼럴을 통해서만 리딩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오지만 1929년에 이제 이 에드가 케이시를 상당히 이제 후원했던 블루 멘탈이라는 아마 이제 예명인 것 같은데 어떤 부호의 도움으로
케이스 리딩용 전용 병원을 이제 버지니아 비치에 설립을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때가 이제 대공황 때였잖아요. 이제 2년간 운영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부호가 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운영이 중단이 됐는데 이 전용 병원에 대한 사진이 이제 앞에 보시면은 지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리딩의 특징을 조금 보시면은요. 결국은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질병에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런 고통이 카르마에서 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치료법을 제시를 하는데, 특히 그 병이 카르마에서 오는 경우에는 마음가짐을 바꿔서 미워하는 마음과 저기를 의식에서 완전히 없애라 라는 주문을 하죠. 그것도 비슷한 얘기지만은 병이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을 도덕적으로 바로잡는 목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뭐 카르마나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치료만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고, 결국 안으로부터의 치유, 즉 영적 치유까지 이루어져야지만 완치가 된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발견을 했다는 얘기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모든 병이 다 100% 카르마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현생에서의 잘못된 습관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단순한 의사나 간호사의 실수, 특히 갓난아기나 어렸을 때 간호사가 소독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이런 데서 오는 어떤 그 질병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병이 다 카르마라는 건 아니나, 굉장히 중병 또는 태어나면서부터 불구,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카르마에서 오는 거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특이한 게 이제 눕자마자 한 1, 2분만 있으면 이제 최면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최면 상태에서 과거 또는 미래에 대해서 이제 리딩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딩이 주는 정보의 성격을 보시면은 재밌는 게, 케이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방끈이 좀 짧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정규 교육을 못 받았는데, 이런 리딩을 할 때 보면 의학적인 지식이나 어떤 그 해부학이나 생리학에 대한 지식들, 이런 전문 용어들도 자유롭게 구사를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처음에는 이제 피지컬 리딩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라이프 리딩 쪽으로도 이제 무게 중심을 옮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학계에서는 거의 금기로 되어 있었던 윤회에 대한 리딩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케이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전혀 그 힌두교나 불교에서 어떤 이런 윤회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내용들도 전혀 몰랐답니다. 근데 본인이 말하는 것들이 엉뚱하게 어떤 그 전생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그 윤회 등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은 거의 기독교의 교리랑은 정통으로 위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다가 이제 나중에 가서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윤회 사이에 전혀 모순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리딩이 남을 도와주려는 동기에서 나온다는 점,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고서는 이제 이런 어떤 윤회, 그 라이프 리딩에 대해서도 이제 점점 자신을 갖고 더 이제 정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재밌는 게 이분은 단지 이름하고 생년월일 그리고 태어난 장소만 가지고 리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팔자 볼 때는 생년월일 시하고 이제 이름 갖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상당히 좀 비슷합니다. 이게 음력인지 양력인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여긴 양력이겠지만, 어쨌든 이름하고 생년월일 그리고 태어난 장소만 가지고 그것만 있으면 아무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어떤 전생으로 접근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리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말년으로 갈수록 이제 이 윤회에 대한 리딩, 라이프 리딩 쪽이 많아지면서 카르마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그 여러 가지로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던 내용들을 이 지나 서미나라 박사가 한 2년 정도에 거쳐서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소팅을 하죠. 이제 어떤 그 그룹핑을 다 해가지고 뒤에 쭉 나오겠습니다만은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카르마, 무슨 육체의 카르마, 어떤 심리적인 카르마,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그룹핑을 해서 이런 케이스들에 대한 사례를 이제 얘기를 하고, 또 거기서 자기가 도출할 수 있는 공통점 또는 시사점들을 뽑아서 이제 결국 이 윤회라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시면은 각각의 리딩은 이제 서로 일치할 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도 많은 점에서 일치한다. 학자들이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을 어프로치를 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다 어쩔 수가 없죠. 이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고증이라든지 어떤 그 실험을 통한 어떤 그 검증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실험을 통한 검증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역사적 고증밖에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일치하더라 하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요. 여기서 보면 아주 상당히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상남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역사적 배경을 지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쭉 리딩을 해보니까 한 2,500건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패턴인가 하면은 옛날에 아틀란티스, 그러니까 참고로 이 아틀란티스라는 부분은요, 지금 그 케이스에 따르면은 이 아틀란티스 대륙이 실제로 존재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그 거대한 힘을 함부로 마구마구 써서 결국 망했다. 그래서 기원전 약 만 년 전에 일어난 일이랍니다. 그래서 약 3차에 걸려서 이 아틀란티스 대륙에 이제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서 이제 대륙이 침몰을 하죠. 대서양 쪽에서. 그랬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피난을 갔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도로 발달된 어떤 그 과학과 어떤 예술,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가지고 가서 그 중에 이제 일부 과학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이집트 문명과 이제 융합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특히 이제 내가 항공이나 우주나 어떤 그 최첨단적인 부분, 전자라든지 또 원자 에너지 또는 어떤 이런 정신감흥, 텔레파시나 또는 아니면 이런 최면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가 많은 사람들은 아마 본인이 옛날 아틀란티스 시절에 살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이제 피라미드 속에는 아직 우리가 발견되지 않은 방이 있답니다. 근데 그 방이 언젠가는 이제 발견이 돼서 그때 이제 이 아틀란티스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에드가는 예언을 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그 아틀란티스에서 살다가 이집트에 살다가 로마에 살다가 십자군 시대에 살다가 초기 식민지 시대, 이런 패턴의 어떤 거를 보이는 어떤 그룹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틀란티스, 이집트, 로마, 그다음에 프랑스의 루이 14, 15, 16세, 그 다음에 미국 남북 전쟁, 이때에 이제 살았던 어떤 그 패턴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때들을 주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요. 이건 물론 해석입니다만은 영혼의 무리가 번갈아 가면서 끼리끼리 그룹을 지어서 환생을 한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공장에서 이제 쉬프트 근무가 있잖아요. 아침 근무, 점심 근무, 저녁 근무, 뭐 이런 식으로 보통 3교대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쉬프트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밤이면 밤, 아침이면 아침에만 만날 거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란 얘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늘날 지상에 있는 영혼들은 과거 어느 때 함께 생존했던 영혼들일 가능성이 있다. 뭐 다른 먼 데까지 갈 것도 없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 친구들이나 주변에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계속 이제 비슷하게 같이 태어나고 죽고를 같이 하면서 그룹을 져서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프트 1에 있는 사람들은 쉬프트 1만 만나는 거고 쉬프트 2에 있는 사람들은 쉬프트 2만 만난다는 얘기죠. 네, 이거 좀 재밌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리딩 정보의 원천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이 부분이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리딩을 부탁한 사람의 무의식에서 읽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의 이름하고 생년월일, 그 다음에 태어난 장소를 가지고 그 사람의 무의식에 액세스를 해서 이제 말하는 초의식의 텔레파시로 그래서 이제 읽어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는요. 이거는 여러 다른 책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 에드가에 의할 것 같으면 우주적인 지식 보관소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아카식 레코드, 아카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아카식 레코드라는 말하자면 이제 우주적인 도서관이죠. 이런 게 있어서 여기서는 그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그대로 다 여기에 기록이 된대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참 끔찍한 얘기긴 한데, 그래서 이 우주적 지식 보관소에 접근을 해서 그 사람의 기록을 읽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에드가에 의할 것 같으면 원래 모든 인간들이 다 이런 어떤 그 기능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퇴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나 하지 못하게 된 거고요, 현재로서는. 그 다음에 케이시 리딩의 중요성은요, 일단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을 때 인간에게 투시 능력이 정말로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증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죠. 그러니까 투시 능력이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과거나 현재, 미래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뭐 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2,500건의 사례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어떤 투시를 통해서
처음에는 뭐 에드가도 믿지 않았고 좀 두려워했지만 결국 전생 또는 윤회에 대한 분명하고 믿을 수 있는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죠. 또 재밌는 것은 이러한 내용들을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기록을 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에드가 케이시의 어떤 병원에 이 모든,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모든 리딩들을 다 기록을 해놨고 그것을 지금 보관을 해놨고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다 들어가서 열람을 할 수가 있게끔 되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까르마의 작동 원리를 설명을 하는 거죠. 결국은 어떤 인간 탄생이나 또는 능력에 있어서의 불공평이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은 각 개인의 과거 행위의 옳고 그름, 즉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과거에 지었던 업에 따라서 받는 과보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인간 무의식 영역의 확대. 앞으로 이런 초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그 무의식이나 이런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소위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 이제 텔레파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앞으로 그 통신할 수 있는 그런 때도 뭐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많은 책에서도 이제 동시에 특히 이 기독교적인 시각을 가지고 쓴 그 서구 어떤 그 학자들이 쓴 책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이 향후 동양 철학과 기독교 생활지도 원리, 다시 말하면 이제 그 희생과 봉사라는 그 실천 강령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조화하려는 노력이 앞으로 계속 이제 필요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동양 철학을 내향으로 봤다 그러면 기독교 생활지도 원리는 이제 외향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제 이 책에도 나오는 얘기지만은 전체적으로 한번 까르마의 운동 법칙을 정리를 해오면 결국은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 뉴턴의 운동 법칙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이 뭐냐?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운동의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번 생겨난 경향은 계속 그 방향으로 진행되려고 하잖아요. 쭉 가는 차는 계속 가려고 그러고 서 있는 것은 계속 서 있으려고 그러고 이런 어떤 경향성이 생과 생을 통해서 계속 쭉 이어진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제2법칙은 힘과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에 새로운 힘을 주면은 힘과 방향이 바뀌죠. 그게 이제 벡터 값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방향과 힘이 바뀌는, 예를 들어서 옳은 생각이나 옳은 행동을 가하게 되면, 그래서 두 개의 힘이 합쳐지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까르마가 약해지거나 소멸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누누이 말하는 것이 선업을 쌓아라, 적선을 해라. 이게 이제 불교에서도 뭐 누누이 말하는 부분이고, 모든 그 윤회론을 믿는 종교에서 말하는 부분이고, 또 기독교에서도 말하는 부분이죠. 때문에 이제 이게 운동의 제2법칙이고요. 운동의 제3법칙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법칙이죠. 어떻게 보면 뿌린 대로 거두리라. 네가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일을 받을 것이고, 나쁜 일을 했으면 나쁜 벌을 받을 것이고, 결국은 뭐 성경에도 있지만은 뿌린 대로 거두리라 라는 게 운동의 제3법칙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르겠어요. 이게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 뉴턴의 운동 법칙과 까르마의 법칙은 결국은 똑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에드가 케이시가 진행했던 리딩들을 이제 지나 박사가 이제 쭉 그룹핑을 했던 내용들인데요. 조금씩 보시면 이제 육체의 까르마 부분은 크게 이제 기관의 까르마, 부메랑 까르마, 상징적 까르마로 이제 지나 박사님은 이제 그룹핑을 했어요. 물론 이거를 이제 구분하는 사람들의 어떤 주관적인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관의 까르마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전생에서 너무 이제 폭식을 했어요. 또는 폭음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위가 망가지거나 간이 망가질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현생에 있어서 뭐 위가 아프거나 간이 안 좋거나 뭐 이런 어떤 벌을 받는 뭐 이런 부분이라 볼 수 있고요. 이제 부메랑 까르마가 가장 대표적이죠. 부메랑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호주에서 이렇게 쭉 던지면은 쭉 갔다 다시 돌아오는 어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메랑 까르마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생에서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으면 그 고통을 나도 현재 비슷하게 받는다는 얘기죠. 특히 육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조금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면은 뭐 노예들이나 이제 피정복민들을 잡아다가 뭐 눈을 예를 들어 인두로 지지는 뭐 이런 어떤 일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태어나면서 장님으로 태어나는 거죠.
아예. 이런 부분이 이제 부메랑 까르마고요. 상징적 까르마는 그거보다는 조금 고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서 뭐 눈을 인두로 지지는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장님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장님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어떤 존재로 태어나는 거죠. 책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전생에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면 본인이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빈혈증에 걸리는 거죠. 빈혈이라는 게 결국 피가 모자르는 병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징적인 카르마, 그러니까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약간 간접적으로 받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케이스에 따르면 현재 질병, 타고난 신체 불구 등의 고통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전생의 까르마에서 온 것이다. 물론 부모 쌍방 카르마라고 하지만 단 전제 조건은 모든 100%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긴 하지만, 특히 이제 조금 심각한 어떤 불구들 있지 않습니까? 뭐 레이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병들은 이제 특히 전생의 까르마가 작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그 질병에 대한 물리적인 어떤 진단뿐 아니라 영적 치료법도 같이 함께 제시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영적 치료가 같이 되질 않으면 완치가 될 수가 없으니까요. 또 재밌는 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굉장히 내가 미인이나 미남이다. 요새야 뭐 사실은 성형수술을 통해서 다 예뻐지고 뭐 하지만, 또는 추하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적극적인 카르마의 결과가 많다고 합니다. 또 현재 남성적인 성격의 여성이 리딩을 해보니까 전생에서 실제로 남성이었던 사례가 매우 많다.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의 까르마를 보시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물리학의 운동의 법칙이랑 같은 얘기인데요. 한번 생겨난 경향은 계속 그 방향으로 진행되려는 성질을 갖는다. 즉 관성의 법칙, 운동의 제일 법칙을 따르는 거고요. 이게 생에서 생으로 이어진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생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현생에서 물이 무서운 거고, 전생에 가서 칼에 찔려 죽은 사람은 칼이나 이런 뾰족한 것이 무서운 거고, 전생에 어두운 동굴이나 이런 데 갇혀서 죽은 사람은 일단 어두움이 무서운 거고, 뭐 이런 식인 거죠. 또 남자 여자에 대한 혐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생에 남자한테 아주 시달림을 당한 사람은 남자에 대한 혐오심이 강할 거고, 또 반대로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순환을 당한 남자는 여자가 싫겠죠. 뭐 이런 개념이고, 똑같은 논리로 이제 특정 장소, 나라에 대해서 좀 강한 동경이 들거나 하면은 이것도 전생에 이제 그런 장소나 나라에 살았다는 얘기죠. 또 예술이나 직업적 발동도 거의 대부분 동일하답니다. 그러니까 직업도 나중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계속 생을 이어가면서 자기가 했던 비슷한 일들을 해 나간다고 합니다. 또 대표적으로 외향적인 성격이나 내향적인 성격도 많은 부분 전생에서의 사건과 기억에서 유래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요, 이런 외향적, 내향적 성격이라는 것이, 일단 외향적인 성격이면은 점점 더 외향적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다 언제 한번 이게 뻥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뭔가 이제 교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향적인 성격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내향적으로 다시 이제 바뀌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향적인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극단적인 내향적인 성격에 대해서 한번 뻥 터져요. 사고를 칩니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다시 또 이제 교정이 되면서 이제 중화가 되는, 중립이 되는, 말하자면 해결의 정반화 프로세스와 같이 양적 모드를 극단적으로 진행하면서 균형 잡힌 영혼으로 점점 성숙해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책에도 있지만은 완전히 성숙한 영혼으로 올라갈수록 양성성을 갖는다고 하죠. 남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그러니까 너무 남성적이거나 너무 여성적이지 않고 굉장히 중립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웃음 또는 비난의 까르마인데요. 결국은 성경에도 나오듯이 내가 심판받지 않으려면은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죠? 뿌린 대로 걷는 거니까. 그래서 특히 오만이나 편견 이런 것에서 오는 어떤 비웃음, 또 업신여김, 이런 것들은, 이런 말은 몸으로 하는 것과 똑같다. 또 거기서 부메랑의 까르마가 생긴다. 그래서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한 사람이 남을 비웃거나 조롱하면서 한 후에 현상에서 받는 까르마가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 좀 오싹오싹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고 나서 저도 굉장히 이제 조심하게 됐죠. 저는 뭐 그런 뜻은 아닌데 상대방이 굉장히 비웃음을 당했다거나 조롱 당했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굉장히 이제 웃는 것도 조심해서 웃고요. 괜히 비웃는 것 같이 웃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특히 말조심이나 행동조심, 태도조심을 많이 좀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의 운명이 어제의 성격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재밌는 게 이제 멈춰져 있는 카르마입니다. 이것도 여러 책에 나오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다뤘었던 윤회 본질에도 나오고요. 또 이제 무아 윤회 연구라는 책에서도 이제 나오긴 하는데, 이제 멈춰져 있는 카르마는 이제 이 책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봅니다. 왜 전생에서의 업이 현생에서 바로 나오지 않고 뭐 길게는 몇천 년, 짧게는 뭐 몇십 년 후에 나오느냐 라는 부분은, 첫 번째는 본인이 업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이제 이 책에서 어떻게 이제 예를 들냐면은, 이제 부채를 갚는 걸 비유를 하죠. 내가 돈을 꿨는데 꾸자마자 당장 뭐 다음 달부터 아니면 뭐 내일부터 갚을 수는 없잖아요. 돈이 생겨야지 갚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돈을 모아서 이제 조금씩 갚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돈을 갚을 만큼 준비가 돼야지만 갚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당시와 비슷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를 합니다. 특히 과학, 물질, 문명.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아틀란티스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틀란티스 시대에는 뭐 굉장히 과학, 물질, 문명이나 아니면 어떤 심령과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었답니다. 근데 그런 힘을 이제 너무 마구 써서 이제 망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어떤 비슷한 환경이 조성되려고 그러면 지금이잖아요,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양자역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어떤 전자공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을 하면서 거의 이제 아틀란티스까지는 아니지만 필적할 만큼 많이 이제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업을 쌓았던 사람들이 지금 태어나서 이제 과보를 받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요. 세 번째는 다른 영혼 또는 영혼의 무리와의 업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방 영혼이 환생하는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환생을 기다리는 거죠. 이건 굉장히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Web of Life, 생명망이라고 크리스토퍼 교수는 이제 말씀을 하시듯이 굉장히 복잡하게 얼기설교되어 있잖아요. 이게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연극으로 했을 때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모든 배우들이 자기가 스스로 갖고 있는 까르마랑 또 내가 맞는 까르마랑 이게 매핑이 되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어떤 시퀀스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영혼이 환생하는 시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때로는 내가 주연이 돼서 태어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람의 어떤 업보를 맞춰주기 위해서 조연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